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측에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저영원 동지, 리병철 동지, 유진 동지, 김종식 동지, 박종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 방사탄을 개발하고 저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경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는 조종 방사포 무기 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발 종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험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사격을 통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단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는 시험 사격 결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에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훌륭한 우리식 방사포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노동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도움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8월 1일 새로 건설된 평양 양로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리발실, 목욕탕, 치료실을 비롯한 편의 및 의료 봉사 시설들도 손색이 없고 도서실, 운동실, 오락홀도 보양생들의 문화정서 생활과 모험 단련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연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연로자 보호 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다심한 오보이 사랑에 또받들려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인 평양 양로원에서는 혁명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연로자들의 기쁨에 넘친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조국관을 심어주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을 창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노래를 창작하게 되신 동기는 전쟁 시기 덕무들 속에서 놈들의 폭격으로 모란봉의 소나무 숲이 다 불타실 것이라는 말이 나온 때부터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덕무들에게 모란봉의 소나무는 끝끝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놈들이 아무리 줄폭탄을 포부어도 아버지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용감한 인민군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조국은 불태울 수 없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년 세월 축적해 오신 조국에 대한 동서적 체험을 가사에 담아서
햇빛처럼 밝고 밝은 저국의 품은 아버지 장군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대의 시절에 지으신 불의의 거전적 명작 저국의 품은 저국에 대한 참신하면서도 폭넓은 흉상을 창조하고 저국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밝힌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국가학위학직 수여식이 7월 31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와 지식인들이 참가한 수여식에서는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리신웅 동지, 사회과학원연구사 정순기 동지에게 원사 칭호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전지연 동지, 한독수 평양경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유봉숙 동지에게 후보 원사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 교원, 연구사 23명이 교수의 학직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형직 사범대학, 인민경제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98명에게 박사의 학위가, 171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1158명에게 속사의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은 사업 성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말리마속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말리마속도 창조운동의 거세찬 불길 속에서 배출된 말리마 시대 전용들의 고귀한 사상 정신과 토쟁 깊은 일본세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 실현을 위한 자력갱생 태진군의 산하까지 떨쳐나선 우리 모두를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주동하고 있습니다. 말리마 시대의 전용들 속에는 높은 실력과 헌신성을 지니고 수령의 유훈 관철과 당정책 관철을 위한 과학연구와 후대교육 사업에 온 몫을 바쳐가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강좌장인 노력용 박사 부교수 김인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강철공업에서 첨단 기술의 하나로 공인되고 있는 고온공기 연소 기술을 우리식으로 완성해서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고온공기 연소 기술을 도입하면 정전의 수입에 의존하던 값비싼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흔한 석탄을 가지고 만든 발생로 가스로서 아변가일을 비롯한 각종 공업로들에서 필요한 가일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또 정전에 쓰이던 중유 연소 기술에 비해서 에너지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기술입니다. 김책제철융합기업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온공기 연소 기술을 열간 아변 공정에 도입해서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중유에 의한 강편 생산 체계의 종지부를 찍고 아변 강제를 우리나라의 풍부한 석탄의 의거에서 꽝꽝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온공기 연소시 아변 과열로는 이제 정전의 중유를 떼는 그런 과열로와는 달리 이제 가스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순간의 폭발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장 선생은 정말 당 정책을 관철하지 못하고서 살아있을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고온공기 연소시 가열로가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 정책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높은 실력으로 주체조선의 과학자의 신념과 명예를 지켜낸 김인규 선생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1년 4월 김책제철융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열간아변 공정의 고온공기 연소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높이 치하해 주셨으며 그에게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력용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다하는 영광과 믿음에 보답할 인류 많고 김인교 선생님과 연구 집단은 지난 8년간 김철과 방철, 송강을 비롯한 대야금 기지들은 물론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업로들의 고온 공기 연소 기술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이용되는 추결체와 고속조란비를 비롯한 중요 부분품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이민경제의 조체화, 현대화 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금속공업의 조체화 실현을 위한 탐구의 초행계를 해쳐가는 속에서도 김인규 선생님은 당의 요구를 자신의理想으로 간직하고 높은 탐구 능력과 응용 능력을 소유한 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왔습니다. 지금도 조율 업무를 주담면서 하시던 강장생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우리 당이 바라고 우리 조국이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연구정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인교 선생님은 세계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 실습 기지를 꾸려놓고 계산 전율학과 공업로 가열 기술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했으며 10여 개의 학과목의 교육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해서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 가장 발전된 기술을 따라잡아서 나라에 필요하고 인민들이 정말로 덕을 볼 수 있는 과학질적 문제들을 풀고 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과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오늘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치며 충정과 보답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김인교 선생님. 그의 모습은 누구나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를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제1선 참호로 여기고 몸이 10조각 난다 해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만은 결사의 각오와 애국의 열망으로 심정을 불태우며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해 나갈 때 인민이 존경하고 조국이 내세우는 시대의 전율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대장개적 우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결속하기 위한 정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안남도 요단 평성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조수지 구조물 건설을 비롯한 맡은 2단계 공사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사실 한개 대대 용량으로 이렇게 동지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수로 굴착도 하고 또 앞으로 완공되다 미용하게 될 운용도로도 건설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자재와 인정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가치 있는 철판 미끄럼식 히트로 광법을 비롯한 기술 혁신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컨트롤별로해서 오늘 이렇게 맡은 공사 과제를 전부 수행하게 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정령과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비상재해위원회 일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부 지역에서 천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한 우리나라의 모든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북창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고 대동강 상류 지역인 양덕, 신양, 해창을 비롯하여 유로 지역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평양시만 놓고 봐도 삼석구역에서 15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평양시 중심부에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 안의 일부 거리들에서 도로에 물이 잠겨 자동차 운행이 일시 중지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장마철 큰 물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대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풍물 피해가 나기 전에 모든 위험 대상들을 사전에 조사 장악하고 대책 이야기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 지휘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이 장마철 피해 막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현재 배수로 순수들의 실태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요약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배수 양수장들의 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탄 전선을 힘있게 지원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원들인 홍다신, 홍충심 동무들이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성남청년탄광 김진 청년돌격대에 탄원했습니다. 환성 모임에서는 축하 발언이 있은 다음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석탄 생산으로 당을 받들어 갈 일념을 안고 수도 평양을 떠나 석탄 전선으로 탄원한 이들을 열렬히 축하했으며 말리마 시대 전령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석탄산을 더 높이 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에 이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구유관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탄광으로 떠나는 이들을 뜨겁게 발해주었습니다.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계기로 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 수영 경기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창강원 수영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연 수영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4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단체전에서는 육해운송, 무역운행, 천령 알런봉사센터, 의학연구원 선수들이 3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개인전에서는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외교단 사업총국, 무역운행 선수들이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평양시 학생 청소년들의 수영 경기가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구역, 군에서 선발된 35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해서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수영 경기에서 선수들은 지난 기간 해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에 련마연 수영 기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선교구역 산업소학교, 만경대구역 팔걸초급중학교와 광명고급중학교,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와 리철민 고급중학교 선수들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제34차 성도원 국제소년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입소식이 7월 31일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인디아, 도이칠란드 소년야영단들과 해외동포 소년야영단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동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제 친선 야영의 노래 조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야영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입소식에서 발언자와 연설자는 제34차 성도원 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야영생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이번 야영이 언어와 민족, 풍습의 차이를 초월해서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 학생 소년들과의 친소년 유대를 두터이 하는 훌륭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야영생들의 분율 행진이 있었습니다. 조지 영분 예오 싱가포르 전 외무상과 일행이 옥류 아동병원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옥류 아동병원이 최신 의료 설비들을 그전히 갖춘 아동의료 봉사기지로 일도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주한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지난 세기 초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 군대를 해산시키고 우리 조국 강토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 전년숙적 일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1100배로 복수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1905년 울사오제약의 강한 날짜로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을 영구 강점하는 데서 군대가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당시 형식 싸움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군대를 해산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군대 해산에 관한 황제의 칙령 초안까지 날조해냈던 것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일제는 1907년 8월 1일 이른바 조선군대 해산식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10,000명도 못 됐던 조선군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격분한 조선 군인들이 무장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게 돼서 일제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나라를 군대가 없는 나라로 만들고 가장 날강도속이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한일합 병작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국토까지 평탄했습니다. 조선군대 강제 해산이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강탈하고 우리의 재물을 깡그리 빼앗아가고 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날강도 무리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이라는 것을 오늘 참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용이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홍콩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러한 태도 표명이 흑백을 완전히 돈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홍콩의 폭력분자들을 비호하고 있으며 그들의 폭력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가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측이 법에 따라 위법 및 폭력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 번영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귀주성 육반수시 수송현에서 최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귀주성 수송현 723 특대형 산사태 응급구조지휘부가 밝힌 데 의하면 산사태로 7월 29일 현재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늘어나고 10여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20여 채의 살림집이 묻혔습니다. 피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선차적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피해자들을 돌보기 위한 구제 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아 정부군이 7월 28일 이들리 부도에서 테러 분자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29일에도 수리아군은 하마도의 서북부에서 많은 악당을 소멸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탈밀레후 마을과 알쥐와인 마을을 탈환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1일과 5일, 6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날들의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보존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 지역에서 흐려서 새벽과 아침에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특히 요소시부터 7시까지 총단 58mm, 개송시 개풍 35mm, 요난 3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으나 태양 복사에 의해서 지표면이 심하게 가열되면서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자송에서는 소낙비가 내릴 때 초당 16m의 매우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높아서 날씨는 몹시 무더웠으며 특히 경웅 38도, 함주 35.7도, 호천, 홍원 35.2도, 원산 35.1도, 오랑 35도를 비롯해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2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초 이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소. 평안북도 지방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지방과 황해남북도 북부 지역 그리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더울 때 선풍기와 랭풍 솔비의 맞바람을 오랫동안 맞으면 혈액순환이나 자율 신경계통 저절을 비롯한 생리 저절 기능들이 낮아져서 안면 신경마비, 머리 아픔, 관절 아픔 등이 생기거나 감기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잠을 잘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맞바람을 직접 맞지 말고 될수록 먼 거리에서 바람을 맞거나 간접적인 바람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 비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논뼈에 잎토비료를 주면 벼꽃이 퇴화되는 것을 막고 올인 이삭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삭당 알수를 누릴 수 있으므로 생육 상태에 맞게 2%의 뇨소액을 잎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간계시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경흥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